부모님들이 이런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거 고민할 때 또 우리 아이에게는 어린이집이 맞을지 혹은 뭐 유치원, 뭐 놀이학교 혹은 영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어디가 좋은지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택했을 때 그 접근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어프로치를 한다, 뭐 레지오 에밀리아 수업을 한다, 뭐 숲 유치원이다, 뭐 몬테소리를 한다, 뭐 발도로프를 한다, 뭐 개방주의 교육을 한다,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접근법이 어찌 됐던 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교사의 역할이에요. 뭐 레지오 에밀리아든 몬테소리든 뭐 사실 대표적으로 이 두 개는 그 가치관이나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뭐 교육법이라 그래서 뭐 탁월하게 다른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교사에 따라서 이 접근법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육적 접근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사면은 그게 몬테소리든 프로젝트든 뭐 개방주의적이든 뭐 뱅크 스트리트든 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요런 기질의 아이들은 요게 조금 잘 안 맞네? 라고 느낀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험들이 뭐 아주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더 요 아이들한테 요게 좀 특히 더 힘든가 보다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경험들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이제 몬테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몬테소리 수업. 경험으로는 몬테소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산만한 아이, ADHD 아동들이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몬테소리는 이제 원래 이제 좀 지적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상상놀이를 최소화하고 어떤 규칙 같은 것들, 기본적인 뭐 수개념이나 그런 원리를 가리키는데 더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ADHD 아동에게 어떤 규칙을 이해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몬테소리 교구 자체가 이렇게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ADHD 아동들에게는 좀 살짝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DHD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거기 뭐 빨간 막대, 파란 막대 있으면 막 그거 막 칼처럼 휘두르고 막 이래갖고 야단 되게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정통 몬테소리에는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거나 이러는 부분들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DHD 아동들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지적과 제한을 받게 되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너무 전통적인 몬테소리 기관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분명한 규칙과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유도 허용될 수 있는, 그래서
놀이 시간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되게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주도성이 되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도 좀 많이 가리고, 이렇게 선뜻 나서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기에는 수줍음이 되게 많거나, 이런 아이들도 이제 점차 자라면서 이제 자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요. 어릴 적에는 이제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레지오 에밀리아나 프로젝트 어프로치처럼 조금 더 적극성이 요구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때도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이가 좀 수동적이어도 교사가 그런 아이의 의견을 잘 존중하고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한다면 아이 안에 있는 그런 열정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주도하게 그렇게 이제 두게 될 경우에는 레지오 에밀리아나 프로젝트 어프로치는 굉장한 적극성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그 교육 접근법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막 의견을 내면서 그 의견, 자기 의견들을 뭐 작품이든 뭐 놀이든 뭐든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하겠지만, 소극적인 아이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그냥 묻어둔 채 그냥 적극적인 아이들의 의견에만 따라가게 되면 이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사람 의견에 따르기만 하게 되면 사실 좀 재미없어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인 아이, 수동적인 아이, 좀 수줍음이 많은 경우의 아이들이 이런 레지오 에밀리아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그런 기관을 다닐 경우에는 교사의 어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개방주의 교육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개방주의 교육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건 역시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밥그릇 잘 찾아먹지 못해서 오히려 약간 위축되어 있을 수 있고, 되게 적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들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경우들은 뭐냐면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거나 통제해주지 못할 때 다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개방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100% 아이에게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교사가 좀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개방주의 교육을 따른다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약간 방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들은 아주 뭐 신나게 자기 맘대로 다 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만, 조금 소극적이거나 눈치를 보는 아이들, 좀 위축된 아이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좀 힘들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 수준이 좀 높거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교사가 필요할 때 이끌고 해야 하는 활동들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찾고, 굳이 내가 다른 아이와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좀 내 밥그릇을 좀 챙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아이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면서 자기 주도성을 갖추게 될 거예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놀이학교랑 이제
그 영어 유치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일단 막 이런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은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거의 이제 외국어 이름으로 돼 있고 뭔가 조금 시설도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다니면 되게 멋져 보이겠다, 있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느끼기에도 어머 논데 우리 아이가 좀 마음껏 편하게 즐겁게 놀이하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놀이학교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놀이학교는 놀지는 않아요. 놀이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기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놀이학교나 뭐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관심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비싼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놀이학교 같은 곳은 오히려 이게 그 적응성 떨어지는 애들, 낯가림 많고 새로운 곳에 가서 긴장 많이 하고 친해지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더 적응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놀이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 물론 있지만 각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교실도 다 따로 있어요. 뭐 사이언스, 뭐 매스매틱, 그러면은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교실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적응성이 떨어지는 곳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하루 동안 이 사람 새로운 이 선생님 수업 들었다가 또 다른 방에 가서 다른 선생님 수업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놀이학교의 저는 최대의 단점은 놀이학교들이 단독 건물을 갖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상가 건물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래서 바깥놀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뭐 야외 뭐 놀이시설을 갖춰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바깥 놀이시설이 없고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볼풀장 같은 거, 큰 볼풀장이나 그런 실내 놀이시설 하나 좀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놀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약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하고 적응성 빠르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을 만나하고 다양한 학습 자극을 받는 거를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조금 느린 아이, 그러니까 발달이 느린 게 아니라 적응이 느린 아이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또 이제 영어 유치원도 놀이학교랑 약간 비슷한데요. 그 영어 유치원을 표방하는 것들도 사실 교육기관보다는 이제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시설도 놀이학교랑 약간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영어 유치원은 아예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 그러니까 놀이 시간에도 영어 써야 하고 심지어 그 셔틀버스에서도 영어를 써야 하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하는 데가 있고, 영어 유치원이지만 뭐 놀이 시간이나 뭐 선생님과 얘기하거나 또래와 얘기할 때는 굳이 막 영어를 강제적으로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영어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도 있어요. 아이가 뭐 그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을 하고 그렇다면은 뭐 영어 몰입식 교육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아이가 조금 언어가 조금 느린 편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몰입식 교육을 받게 되면은 되게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놀 때는 막 말을 하면서 막 이러고 놀아야 하는데 영어를 써야 되면은 거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없이 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외국어를 많이 노출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그 언어 능력이 되게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언어 교육을 받을 때 진짜 두 언어 모두 다 잘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좀 언어가 별로인 아이,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이렇게 빠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가 오히려 모국어의 지원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언어가 조금 늦대다 할 경우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모국어를 더 완전하게 자유롭게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어 배워도 되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어느 기관에 있든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며 노력하는 교사가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참고로 제가 만나본 아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꼭 뭐 그런 기관이 꼭 이런 문제를 꼭 초래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이제 3월이면 새로운 기관 입학할 거고 아마 이미 그 기관은 다 정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너무 늦게 알려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